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나투스에서 수학과 팀장을 맡고 있고 현재 예비고1, 예비고2 윈터스쿨 담임을 맡고 있는 차재호라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설명의 이제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윈터스쿨 이후에 저희가 우리 친구들이 이 올바르게 잡힌 공부 습관을 어떻게 잘 유지를 할지, 그래서 관리형 독서실 프로그램 애프터 윈터스쿨 프로그램을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학기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과목인 수학의 내신을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해 드릴 것인지, 이제 이 두 가지를 짧게 한 50분 정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일단 수학 프로그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학 프로그램 이번에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3회독 수학이라는 건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뭐 잠깐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경기외고를 나왔습니다. 제가 경기외고 2기고요. 제가 들어갔는데 처음에 저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중학교 때. 왜냐면 항상 전교 한 2, 3등은 했으니까. 근데 외고를 딱 들어가서 첫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제 영어 등수가 전교생 수랑 똑같았어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나름 중학교 때는 좀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막상 가서 해보니까 생각보다 저보다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한 학기를 좀 열심히 그래도 해보자 라고 해서 1학기를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해서 기말고사를 봤는데 영어 등수가 전교생 수보다 2개 적어요. 2등이 오른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공부를 놨습니다. 공부를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첫 모의고사가 이제 3월 모의고사예요. 그 3월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수학이 36점이었어요. 저는 원래 수학을 되게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1 때 처음으로 봤던 모의고사가 96점이었는데 3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가 갑자기 36점이 된 거죠. 그때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재수를 해서 성균관대를 갔는데, 저는 이제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제가 했던 공부 방식이 바로 뭐냐면, 어머님들은 이 책이 참 눈에 익으실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생각보다 나이를 많이 먹어서, 제가 학원 강사한 지 이제 12년 차고 올해로, 그 다음에 이제 거의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석이라는 책이 저희 때는 최고의 개념서였습니다. 뭐 학부모님들은 더 친숙하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인강도 없었고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수학을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제대로 좀 틀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이 정석을 제가 재수하는 기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봤냐면 10번을 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2번, 3번, 4번 반복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10회독을 할 때는 본인이 아는 것만, 제가 모르는 것만 이제 체크를 다 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니까 한 책을 돌리는데 하루면 끝나더라고요. 거기만 다시 읽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재수했을 때 수학을 몇 점을 받았냐면, 이제 100분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분위 98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수학은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도 있지만 반복하면 무조건 점수는 오릅니다. 이거는 제가 재수생 대상 설명회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학은 저희 학원에 다니는 이상 무조건 성적은 오릅니다. 다만
몇 점까지 오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커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지 이제 그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자료집을 제가 드렸을 거예요. 자료집은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제 게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철학, 어떻게 이제 우리 친구들을 관리할 거고 수학 내신이 점수가 잘 나오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거를 이제 자료집에 넣어놨고, 제가 PPT를 통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왜 방금 전에도 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 그럼 왜 3회독을 해야 되는가라는 건데, 우리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학교를 진학하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감각이 없을 거고, 고2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1년 정도를 돌아봤기 때문에 본인의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되새겨보면 되는데, 수학 내신이라는 것은 결국 반복과 연습이 기반이 돼야 되는 시험입니다. 수학 내신은 두뇌적으로 회전이 빠른지, 즉 수학적 감각이나 센스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운 걸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연습을 했고 성실하게 공부했는가를 평가하는 게 바로 학교 내신 시험인데,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준비할 때 학교 교과서, 부교재, 배부된 프린트,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과연 몇 번이나 반복하고 내가 시험을 봤는가.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수학 공부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사는 게 이제 책이죠. 네,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책꽂이에서 수학 문제집을 꺼내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푼 문제집이 몇 권이나 될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반복을 시킬 건데 어떤 교재로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교재를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한 게 바로 검증된 교재라는 겁니다. 검증된 교재라는 것은 시중에 이미 유명한 교재들입니다. 내가 내신을 1등급 받고 싶으면 그 1등급 받고 싶은 만큼에 해당되는 문제집을 풀어야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정말 기초가 약한 학생인데 나는 3등급까지만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3등급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교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재에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부분을 집요하게 반복하고 연습을 해서 학교 시험이라는 것을 잘 대비를 해보자. 이제 요게 제가 3회독을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이제 대부분의 수학학원들이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수원 심화반, 뭐 수원 개념반, 수투 유형반, 뭐 수학상 개념반 이런 식으로 반이 되어 있는데, 이제 본인이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우리 친구가 수원까지 심화를 했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럼 과연 심화라는 게 뭔가? 어느 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유형까지는 공부를 했대요. 그럼 과연 유형이라는 것은 잘 잡혀 있는가?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가 진단이 들어가고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해서 결국 그 상황을 발전시키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애매한 단어들로만 우리 친구들이 저는 수원은 심화까지 했어요. 수원은 개념은 한 바퀴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틀을 깨기 위해서 아예 그냥 딱 심화 교재, 개념 교재, 유형 교재라는 것을 저희가 라인업을 다 구성을 해서 너가 예를 들어서 부은고 친구야. 너 부은고 1등급 받으려면 이 교재는 적어도 3번은 반복해서 풀어야 돼.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너 이 부분은 정말 잘 반복해야 된다. 이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증된 교재에서 실력을 찾아서 갈 건데, 첫 번째, 저희는 이제 검증된 교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체 교재는 시험 대비 교재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럼 자체 교재가 아니라 이제 시중 교재를 사용을 할 건데,
검증된 교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먼저 그 사례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시면은 이제 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화성고등학교라고 하는 저 화성고는 이제 화성에 있는 좀 유명한 일반 고등학교인데 저게 이제 재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13번 문제입니다. 근데 이 친구와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들었던 프린트에 있던 문제예요. 근데 저 시험을 준비했던 친구들을 제가 그 직전 보충날 가장 마지막으로 수업을 했던 날 요 문제를 풀려서 보냈는데 그게 똑같이 나온 거죠. 숫자만 바뀌어서. 보이시나요? 그럼 제 자랑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럼 저는 이 문제를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답지요? 저 뭐 애들이 막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시험지 유출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전 이 문제를 어디서 갖고 왔냐? 이 문제가 2017학년도 모의고사 30번 문제예요. 근데 저게 2022년이죠. 이거는 아이들이 정말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혼자서 절대로 못 찾아냅니다. 절대 예측을 못합니다. 아니 당장 최근에 1-2년 혹은 3년치 기출 푸는 것도 힘든데 5년 전, 6년 전 기출을 가지고 와서 학교 시험에 내요. 그럼 이 문제가 쉽냐? 아시죠? 여러분들 모의고사 봐봤으니까 30번이에요. 제일 어려웠던 문제. 근데 학교 시험에 저렇게 버젓이 나온다고요. 그럼 저 상위권 학교만 그러냐? 아닙니다. 똑같은 해에 봤던 부은고 문제입니다. 부은고 중간고사 19번 문제. 이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얘가 뭐랑 똑같냐? 2019년에 나왔던 고2 학평 문제랑 똑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냥 비교를 딱 했을 때. 그리고 윈터 때 제 수업 들은 친구들은 이걸 제가 3번을 수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려봤어요. 또 틀려요. 숫자 바꿨더니 또 틀려요. 어떤지 좀 감이 잡히세요? 학교 시험은 지금 현재 출제되고 있는 내신이라는 건 절대로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나왔던 문제가 변형되고 바뀌고 변주가 돼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는 이제 여러분들과 비슷했던 예비고1 친구인데 이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 중학교 때 이제 선행을 좀 많이 뺐어요. 미적분 개념까지 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도를 많이 나갔다. 그래서 어머님이 상담하실 때 우리 친구가 뭐 미적분까지도 선행하고 많이 했고 얘는 이제 의대를 가고 싶은데 의대를 가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려면 적어도 1점대가 나와야 되고 정시로 가려면 4개 정도 틀려야 돼요. 전체 수능에서.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딱 왔을 때 자기는 미적분까지 했대요. 수학은 자신 있대요. 근데 블랙라벨을 제가 풀려봤어요. 못 풀어요. 못 풉니다. 풀어본 적도 없고요. 2스텝부터는 그냥 1스텝까지는 무난하게 풀어요. 근데 2스텝부터는 2스텝이 보통 한 30문제 정도 있는데 그 30문제 중에 한 15개를 몰라요. 별표가 난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 관리를 했냐? 이 친구를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블랙라벨을 메인 교재로 잡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학교 부교재가 뭐였냐면 마플이었습니다. 마플 교과서였는데 그 마플 교과서를 이제 해서 수업 시간에 이제 블랙라벨 위주로 하고 그에 따라서 마플 교과서에 맞춰서 계속 제가 진도를 이제 내준 거죠. 그 진도에 맞춰서 처음에 예습회와 그 다음에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똑같이 변형된 문제
그 변형된 문제를 다시 복습 과제로 주고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 봤을 때 거기서 틀린 문제를 다시 주고 저희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3회독 수업은 여기 있습니다. 예습, 그리고 복습, 그리고 오답. 이게 3회독입니다. 이거를 일주일 안에 끝내드릴 거예요. 그 해당 주차의 진도에 맞춰서. 그럼 처음에 미리 문제를 풀어오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수업을 듣죠? 그러면 집에 갈 때 그 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 문제. 근데 그 복습 문제가 무슨 얼토당토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교재에 있는 문제를 약간만 변형해서. 그래서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그 복습 과제를 다시 해요. 그러면서 2주차 예습을 해요. 그리고 주 1회 무조건 클리닉을 와야 되는데 그 클리닉 때는 뭘 하냐면 테스트랑 부교재 걸려요. 그렇게 해서 오답 틀린 문제까지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러면 또 그 일주일 사이에 그 해당되는 문제집에 대해서 내가 맞춘 문제는 최소 2번 그리고 내가 틀린 문제는 최소 3번을 푸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을 돌릴 겁니다. 보이시죠? 아시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변형되지 않습니다. 이미 어려운 문제는 숫자만 바꿔요. 이게 잘못 변형하면 논리가 깨져버려서 오류가 나요. 그리고 진학하는 학생들 아시겠지만 모르시겠지만 재시험 보는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문제 출제 오류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실 때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변형을 하신다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두 번째, 결국 핵심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습, 복습, 오답 이렇게 세 개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시킬 건데 대다수의 학교 내신 기출 문제는 학교 부교재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은 나옵니다. 뭐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외고 시험 있죠? 안양외고, 과천외고, 경기외고 이쪽 외고 시험은 부교재 연계율이 80%가 넘습니다. 근데 그 부교재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 숫자만 바꿔가지고 출제를 해요. 그러면 부교재를 당연히 풀어봐야겠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딱 갔을 때 부교재가 있는 학교라면 적어도 부교재는 4번 이상은 풀고 가야 돼요. 그 시험 범위에 대해서. 그래야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4번이라는 게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시다 보면 똑같은 문제에 다시 풀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선씨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루하고 지겨워요? 해야 돼요, 그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답을 알죠. 답을 알아요. 푸는 방법을 아는 게 아니라 답을 안다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 책에다 풀잖아요. 그럼 이미 풀이가 다 적혀 있어요, 본인의 풀이가. 그럼 새 책을 또 사서 풀어야 돼요. 그럼 4회독 하려면 똑같은 책을 4번을 사야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보완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의 논리를 외우더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제 시험에 가장 출제되기 좋은 문제들을 반복을 시켜서 결국은 성적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면 프로그램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습 과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따가 사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정규 과정에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친구가 이제 반을 결정을 해요. 우리 친구 수준에 맞는. 그러면 저희는 진도 및 과제표를 미리 다 드립니다.
그래서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정규 1차 과정인데 그 정규 1차 과정에 해당되는 과제를 다들 그냥 쫙 한 페이지로 적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숙제를 어디 해와야 되는지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를 해오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임지고 그 주의 진도는 다 나가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안 돼서 못 나가면 보충을 하든 제가 보충 강의를 찍어서라도. 그래서 진도 과제표를 드리고 그 진도 과제표에 대해서 반드시 예습을 해와야 됩니다. 어머님들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어머님들이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우리 친구가 수학 문제를 안 풀고 가서 수업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처음 배우는 게 아닐 때. 그냥 앉아 있는 경우가 많고요. 받아 적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습을 안 해오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처음 배운다. 그러면 예습이 안 되죠. 근데 저는 그래도 예습을 시키거든요.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저는 읽어오라고 시켜요. 그 개념서를 읽어와라.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와서 수업을 들을 때 오늘 이거를 나가네? 오늘 이 문제를 풀겠구나? 오늘 이거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시겠구나? 라는 게 대략적으로라도 예측이 되죠. 근데 이미 한번 배웠어요. 우리 내신 대비해야 돼요. 내신 대비하려면 결국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문제도 안 풀고 와서 앉아서 3시간을 들어요. 그건 뭐냐? 그냥 풀이 과정 받아 적는 거예요. 본인이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죄송합니다. 특히 수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중위권 학생들한테.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돼버리냐면 그냥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습을 훨씬 더 강조하는 사람인데 반드시 예습을 해와야 됩니다. 30문제를 숙제를 줬는데 내가 20문제를 못 풀어도 예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고민한 흔적이나 이런 어떤 내가 모르는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등원을 하면 예습과제를 바로 검사를 합니다. 예습과제를 바로 검사할 건데 그 해당 주차 진도에 맞는 교재를 싹 걷습니다. 그 교재를 걷고 저희가 그 수업에 해당되는 건 새 프린트로 드릴 거예요. 새로운 프린트. 그러면 거기다가는 수업 내용을 필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교재에 거둔 건 어떻게 하냐? 저희 이제 조교쌤들이 그 교재를 다 입력을 할 겁니다. 다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누적해서 다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해설지 제가 거둘 겁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교재 불출할 때, 교재 배부할 때 해설지 제가 싹 거둘 겁니다. 답만 줄 겁니다. 해설 보고 공부하는 거 이제는 의미 없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본인이 고민하고 본인이 직접 부딪히고 본인이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 그 3가지 요소. 그래야 늡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결과를 쭉 관리하고 숙제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할 건데 예습을 안 해오면 수업에 들어보내지 않을 겁니다. 뭐 정말 불가피하게 뭐 정말 아파서 막 거의 독감 때문에 열이 40도 돼서 미리 연락을 받거나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 예습을 안 해오면 저희는 등원을 해도 수업에 참석시키지 않고 별도의 공간에서 그 문제를 풀리게 할 겁니다. 그럼 해설은 어떻게 하냐? 녹화할 겁니다. 모든 강의 녹화합니다. 모든 강의 녹화해서 예습과제 안 해온 친구들 나중에라도 들을 수 있게 다 구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미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도 복습용으로 저희가 다 유튜브에 공지를 하고 내부적으로 제공을 할 겁니다. 정말 잘 지켜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해설 강의 진행하고요. 네, 부끄럽네요. 강의 녹화 진행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2회독입니다. 여기가 2회독인데 그 주차의 진도에 맞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블랙라벨을 1번부터 30번까지 풀었어요. 그럼 그 블랙라벨 1번부터 30번까지 푼 거에 대해서 쌍둥이 문제를 나가는데 그 쌍둥이 문제는 뭐냐? 모양은 똑같은데 숫자나 표현만 바뀐. 예를 들어서 y축 대칭이다 라는 말을 f-x는 fx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변형된 문제를 저희가 복습과제로 집에 갈 때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그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서 반복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됐죠. 예습하고 수업 듣고 그 예습한 과정에 대한 쌍둥이 문제 복습과제. 그럼 여기까지가 2회독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3회독이 뭐냐? 세 번째는 테스트랑 워크북입니다. 그럼 테스트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그 주의 진도를 나갔던 범위에서 주요한 문항을 저희가 테스트지를 줄 겁니다. 그럼 그 테스트지에서 또 틀리는 게 있겠죠? 그럼 그 문제에 한해서만 쌍둥이 문제 플러스 변형 문제로 오답 과제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부교재 관리. 요게 또 이제 핵심인데 부교재 관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블랙라벨 반을 듣고 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문제집을 한 권 더 선정합니다. 그거는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A라는 학생이 블랙라벨을 메인반으로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형에 대한 학습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너는 쌤B를 하렴. 근데 관리는 똑같이 합니다. 다만 수업 제외. 수업을 제외한 관리는 동일하게 진행돼요. 그래서 블랙라벨 수업 듣는 거랑 쌤B는 이제 풀어온 거랑 그거를 추가적으로 똑같이 검사를 해서 다 기록하고 거기에 대한 복습과제 나가고 테스트지도 똑같이 나가서 오답 정리까지. 그럼 여기 부교재는 이제 어떻게 기준이 될 거냐면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거는 학교 부교재가 있으면 그게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외고다. 과천외고면은 마더텅이거든요. 그럼 마더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순위. 그 다음에 부교재가 없다. 그럼 부교재가 없으면 개인별 상담을 통해서 이제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설정해서 반복을 시킬 겁니다. 요게 이제 같이 진행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보충 클리닉입니다. 이 보충 클리닉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숙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정답률이 현저히 낮은 친구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 부분은 필수 클리닉과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어떻게든 그 주차에 나갔던 진도를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 관리를 해서 진행을 할 거고 보충 클리닉 시간에 이제 시험 대비는 좀 달라져요. 시험 대비는 이제 진도가 좀 약간 돌출이 된다던가 뭐 다른 학교들은 다 2차 함수까지인데 혼자 유독 부등식까지 본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개인별로 이제 보강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취약 유형 관리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수업의 프로세스고요. 우리 학원에서 앞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과정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집에도 하나씩 써져 있기 때문에 자료집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자료집에 보시면은 이제 프로그램 상세 안내에 보면 쌍둥이 문제 예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문제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어머님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님들이 공부하시면서 제가 학부모 상담할 때 가장 답답한 부분이 뭐냐라고 여쭤보면 우리 애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요. 숙제는 잘하고 있나요? 수업 시간에 졸진 않나요? 제가 윈터 때 상담 가끔 드릴 때도 전화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재호가 수업 시간에 졸진 않나요? 자습 시간에 졸면 깨워주시는 거죠. 어머님들도 답답하죠. 근데 저희는 그걸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답답하신 거잖아요. 제가 진도표랑 과제표를 미리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님들 카톡으로도 다 보내드릴 겁니다. 개강할 때. 그러면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주차 수업이에요. 3주차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럼 3주차 수업 때
우리 친구가 쌤비를 하고 있는데 뭐 페이지 60페이지부터 80페이지가 진도다. 그럼 거기 펴보시면 됩니다. 거기 펴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숙제 하시는 게 궁금하시다면.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트러블이 일어날 것 같다. 우리 아이들과. 근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로.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이 친구는 이제 2년 전에 다녔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남학생이었는데, 네, 게임에 빠졌죠. 협곡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새벽 3시까지. 네, 다행히 학교가 집 앞이라 8시 58분에 가고 뭐 이랬다는데, 그래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어머님이, 정말 이 어머님이 제 앞에서 우셨어요. 너무 속상하다고. 애가 윈터를 원래 보내려고 했는데, 예비고를 넣을 때 여러분들처럼 윈터를 보내려고 했는데 애가 결사반대를 한 거죠. 나를 죽이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인이 뭐 단과 다니고 기존에 다니던 학원하고, 엄마 제가 스터디 카페 가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서 학원가에 스터디 카페를 끊어 주십니다. 우리 친구 어디로 갔겠어요? PC방으로 갔죠. 그러고 집에 터덜터덜 와요. 밤 10시 반 이때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방 탁 내려놓고, 건들지 마, 열심히 공부하고 왔잖아 를 몸소 보여주죠.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근데 그래서 이 친구가 시험을 봤어요. 1등, 이 친구가 중학교 때 5레이였어요. 근데 일반고를 갔는데 첫 시험을 봤어요. 시험이 45점이 나온 거죠. 어머님은 그 현실을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 한 번만 더 믿어보자. 그래서 한 번 더 해요. 기말 때. 똑같아요. 수학이 5가 나왔어요. 이 친구가 여름방학 때 왔거든요. 그냥 전형적인 우리 친구들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싸우다 지치신 거예요. 제발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남학생들 특징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그게 남학생들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어떻게 공부하신지도 모르고, 문제집을 뭘 풀었는지도 모르시고, 그냥 학원에 보내놨는데 학원에서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모르시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개념서랑 시너지라는 교재를 정말 반복을 시켰어요. 딴 거 안 하고, 개념 너 모르잖아, 너 2학기 과정 수학화 모르잖아, 그래서 수학화 수업이랑 그다음에 별도로 마플 시너지 사가지고 그것만 계속 반복시켰습니다. 유형 분석하면서. 그랬더니 본인이 처음에는 반발이 좀 심했어요. 숙제 안 해오고. 근데 이제 저한테 한번 혼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원장님한테 한번 혼나고, 그러더니 이 친구가 조금 정신을 차려서 나름 열심히 했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별다른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애가 숙제를 해오기 시작하고요,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나중에 좀 지나서 한 달 정도 이제 여름방학 지나서 시험 대비하다가 개별 첨삭하고 하다가 물어봤어요. 그냥 너 왜 공부를 안 했니?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하기 싫대요. 그냥 하기 싫었대요. 재미가 없대요. 근데 그게 이해는 돼요. 근데 제가 거기서 동조해가지고 그랬구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도 좀 잘 타일러가지고 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17살, 18살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의 이런 답답함과, 또 하나는 어쨌든 그래도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아예 포기할 게 아니라면 그래도 좀 재밌게라도 하자.
좀 흥미를 갖게 하자. 그렇게 지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켜야 될 거는 확실하게 지킬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습과제 안 해오면 절대로 수업 때 안 들여보낼 겁니다. 어머님들이 하소연하셔도 안 들여보낼 겁니다. 그럼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수학은 본인이 고민하고 본인이 문제를 풀고 본인이 연습을 해야 늘어요. 그럼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 그걸 하게끔 만들어주면서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본인이 아는 것만 풀면 당연히 점수가 안 오릅니다. 본인이 모르는 것도 해야죠. 근데 본인이 모르는 거를 수학은 하기가 어려워요. 왜? 모르면 못 푸니까요. 국어, 영어랑 다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좋은 성적 당연히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수학에 대한 어떤 재미. 그래도 내가 예전에 10문제 풀었는데 8개 틀렸는데 오늘은 5개밖에 안 틀렸네. 이것도 재미예요. 또 하나는 내가 옛날에는 진짜 기본적인 문제집사도 풀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풀리네. 이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는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어머님들한테는 일단 학습 상황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제가 윈터 때도 한번 안내가 나갔었는데 요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설치하셔서 실시간으로 우리 친구가 어디 진도 나가고 있는지, 숙제는 잘했는지, 정답률은 어떤지, 이번 주에 얼마나 풀었는지 이런 것들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매 달마다 이제 보고서, 그리고 유형 분석 현황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기록 다 쌓여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색깔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머님들께 매달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카톡으로 상담을 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각 학년별로 이제 1등급 로드맵, 2등급 로드맵, 3등급 로드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친구들 개별 상담하면서 요번 주말이랑 다음 주에 이제 개별 상담하면서 각자 어떤 로드맵이나 커리큘럼을 좀 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고1, 고2, 고3 요렇게 고3은 아니고요. 고2 각 등급별로 1등급 로드맵, 2등급 로드맵, 3등급 로드맵. 요거는 제가 해당되는 로드맵을 프린트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드릴 겁니다. 상담을 통해서. 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시험 대비 말씀드릴게요. 시험 대비는 저희가 언제 진행을 하냐면 저희 현재 짜여져 있는 게 2월부터 3월 말까지 1차 정규 과정입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갑니다. 4월 때부터 시험 대비 들어가는데 저희는 시험 대비 4주로 잡습니다. 4주로 잡는데 4주 동안 앞에 2주는 뭘 할 거냐면 일단 학교별 시험 분석을 개별적으로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양여고다. 그럼 안양여고에 대한 시험지 분석한 거 드릴 거고요. 최근 2년치. 그 다음에 동안고다. 그럼 동안고에 대한 거 최근 2년치 드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개념 노트 단권화인데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백지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차 정규 과정에서 배웠던 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를 하면서 노트에다가 이제 요점식으로 딱딱딱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으로도 정리하고 손으로도 쓰고, 그래서 개념 노트 단권화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학교별 워크북이 나갈 건데 요 학교별 워크북은 어떻게 나갈 거냐면 공통자료가 나갈 거예요. 시험 대비 교재는. 시험 대비 교재는 총 3종류가 나갑니다. 3종류가 나가는데 하나는 공통자료. 그럼 이 공통자료에는 뭐가 있냐면 내신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이렇게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별 워크북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 맞는 첫 번째 교과서, 그 다음에 부교재 변형 문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풀어봐야 되는 문제, 그 시험에 맞춰서 이제 학교별 워크북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가는 건 뭐냐면 요 친구인데, 요 친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시그니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성고 적중사례 이런 것처럼 제가 시험 범위가 확정이 되면 최근 3년치 기출,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어떤 문제집을 자주 보는지 늘 아이들 편에 조용히 속삭일 겁니다. 자,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 뒤에 책이 뭐가 꽂혀 있는지 보고 와. 아, 진짜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저랑 친했던 그 화성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랑도 이제 막 친하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데 얘기했어요. 선생님 뒤에 수능 특강이 꽂혀 있었어요. 그의 수능 특강 나옵니다. 정말 나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문제 더 맞춰야죠. 여러분, 영혼을 팔아서라도 한 문제 더 맞춰야 돼요. 불법만 아니라면.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시험장에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시험지를 딱 봤어요. 시험장 봤어요. 자, 시험장에서 가장 좋은 사례. 찍맞입니다. 찍맞. 찍어서 맞추는 거. 반대로 최악은 뭐냐? 풀고 틀리는 거예요. 내신. 시간 투자하고 틀리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다 모아서 시험 범위가 보통 2주에서 3주 전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구가 부은고 학생이다. 그럼 부은고 학생의 그 시험 범위가 확정이 됐다. 그리고 서술형은 몇 문제 나올 거고 객관식은 몇 문제 나올 거다. 늘 딱 입수하는 순간에 제가 10회분을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실제 시험지를.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처럼 그거를 50분 재서 푸는 연습까지 시켜서 시험을 보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 프로그램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2월달 이후에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첫 번째는 애프터 윈터인데 애프터 윈터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 내신 프로그램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은 저희가 전용 자습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도 3월달 이후에도 우리 친구들이 저녁에 이제 오갈 데 없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와서 학원에 와서 공부할 수 있게 저희가 고등학생들만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습실을 운영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주말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학 수업 듣는 친구들은 추가 비용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원 차량 만약에 노선에 맞으면 하원 차량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집이 비산동인데 비산동 가는 차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9시 50분에 타고 가면 돼요. 저녁 먹고 싶다. 저녁 먹어도 됩니다. 네, 급식 시장에서.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어쨌든 그렇게 운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국어 영어는 지난번에 저희 자매학원인 대진하루와 로키 영어학원에서 와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이따가 이제 학생들은 이제 공부하러 갈 거고, 어머님들 중에서 이제 국어 영어 궁금하신 점 이런 것들은 간략하게 좀 국어 영어 그 원장님들이 직접 오셔서 네, 오늘 제 이후에 짧게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11년 동안 학원 강사를 하면서 쉬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쉬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불과 작년만 봐도 저는 작년에 365일 중에서 제가 세봤어요. 365일 중에 내가 과연 학원에 며칠이나 오나 세봤더니 딱 4일 빼고 왔더라고요. 4일 빼고. 결혼식? 결혼식 날은 못 오죠. 제가 작년에 결혼을 해서 결혼식 날 못 오고, 뭐 설 당일? 추석 당일? 약간 마트 유무랑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쉬는 날이. 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정말 저도 열심히 할 거고, 저뿐만 아니라 이현성 선생님도 열심히 할 거고, 저희 계시는 모든 학원 선생님들 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어쨌든 좋은 성적, 그리고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약속을 드릴 수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짧은 기간이죠. 사실 스쳐가는 인연일 수 있어요. 6주라는 윈터스쿨 기간도. 그냥 저는 일상이니까요. 저는 내년에 또 우리 친구들 같은 친구들을 또 모아서 또 처음부터 다시 교육시키고
합니다. 그걸 매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이 6주가 향후 10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잔소리도 더 하는 거고 최대한 아낌없이 퍼주려고 하고 있는 거라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요. 애프터 윈터는 이제 홈페이지 보시면, 자, 홈페이지 보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관리형 독서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는 윈터스쿨 프로그램에서 정규 수업과 선택 수업만 빠졌습니다. 네. 그럼 수업은 이제 수학 단과 수업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13일부터 2월 29일까지. 그래서 아침에 이제 등원을 해서 우리 친구들 단어 테스트 동일하게 봅니다. 영단어, 국어단어 볼 겁니다. 보고요. 플래너 관리 똑같이 할 겁니다. 똑같이 플래너 관리하고요. 다만 오전에 지금은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 시간에 자기주도학습 플러스 수학 질의응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애프터 윈터스쿨 담임 담당 선생님은 이현송 선생님이 해주실 겁니다. 네. 질문 많이 하세요. 정말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서, 사실 윈터는 수업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제 선택 수업을 많이 들은 친구들은 수업량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수업을 들은 내용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복습하고 알아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해서 관리, 그 다음에 플래너 관리 다 기존대로 들어가고. 근데 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운해요. 분명히 엄마한테 이제 얘기하겠죠. 6주만이라면서요. 예? 6주만 한다면서요. 늦잠 잘 생각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조금의 어떤 융통성을 부여해서 하원 시간이 2부제로 나눠집니다. 5시 하원 가능하고요. 네, 10시 하원 가능합니다. 네, 좀 낫죠. 근데 저는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저희가 이걸 하냐면 아침에 집중력이 좋아야 돼요. 왜냐? 저는 지극히 수능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가 재종반 담임을 맡을 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왜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 안 되죠? 라고 했을 때 제 답변은 하나예요. 수능 때 음악 들으면서 못 보잖아. T 같죠? T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그 시험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능장에서 이어폰 꽂고 시험 볼 수 있다?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저는 패드로 공부하는 것도 별로 이제 반대하는 사람인데 이유도 간단해요. 수능 시험, 학교 시험 다 종이로 보니까. 종이로 보는 것과 패드로 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패드에 익숙해지면 종이로 볼 때 묘한 이질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양을 해라,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모든 우리나라의 입시 시험은 아침에 봅니다. 중간고사 아침에 보죠. 기말고사 아침에 보고요. 수능 아침에 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집중력이 제일 좋아야 돼요. 저는 솔직히 돌아다니면서 제가 저녁 시간 지나서 요 시간대쯤 피곤하죠. 아침에 8시에 왔는데 지금 12시간째인데. 근데 이때 조금 조는 거 그냥 뭐라 안 합니다. 안쓰럽으니까. 근데 오전에 조는 거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간 10시. 지금 시간 9시 20분. 뭐 하고 있을 시간? 수능 국어 시간. 너는 수능보다 잠드는 것과 똑같다. 자고 일어났더니 종치기 5분 전이란다.
그래서 저희가 애프터 윈터를 7시 40분부터 5시 그리고 10시 이렇게 나눠서 하원 시간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고 윈터스쿨은 이제 2월 13일부터 29일 진행되고 수강료는 30만 원이고요. 근데 수학 단과 들으면은 이제 10만 원 할인된다라는 거 안내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국어, 영어, 수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그래서 뭐 국어 수업, 영어 수업, 수학 수업 들으면 윈터 비용은 공짜겠죠. 네.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는 거 그런 혜택까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긴 시간이지만 50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무리를 드리자면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생 태어나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든 아니면은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학부모님들이든 꼭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열심히 한다고 다독여 주시고 주말에 쉬게 하세요. 네. 토일이 좀 둘 다 그렇다면 일요일만이라도 푹 쉬게 하세요. 놀 거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게임할 거 게임하고 그래야 오래 갑니다. 고1 친구들 3년 남았습니다. 고2 친구들도 2년 남았습니다. 재수생 친구들이 8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11월쯤 되잖아요. 걸어다니는 좀비가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해야죠. 근데 그거를 2년, 3년 동안 지속한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한다고 격려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 속이지 말고 열심히 하고 네, 그걸 당부드리면서 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